세계는 지금 식용유를 한 병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지금 경쟁이 식용유를 사기 위한 몸부림인 매일같이 거예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식용유 때문에 저렇게 몸싸움까지 합니다. We have no coals tonight, and we've got no sunflower oil. जो 10 रुपए किलो भाव बढ़ा है वापसी आज 4 रुपए किलो का बंदा आज में है आज में। 최근 식용유 대란을 겪고 있다는 영국의 상황은 어떨까? 영국인들이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은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하지만 진열대에는 튀김용으론 쓸 수 없는 올리브유뿐. 현재 가판대에는 해바라기유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재기 열풍으로 해바라기 씨유가 자취를 감추자 영국 마트들은 식용유 구매 개수도 제한했습니다. Customer for the one bottle. Yes, sir, for that. And olive oil is lots. Got it. No sunflower oil at all? At all. Everywhere. Yeah. Even small bottle, even bottle, big bottle. 계속되는 완전 식용유 신기해요. 부족에 네. 영국의 피시앤칩스 식당 3곳 중 하나가 폐업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예요? 영국의 국민 요리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Actually, 3 times. Last year we were paying £16. Now we're paying almost £50. 아니 방금 나왔던 이 유럽권에서는 피시앤칩스 말 유명하죠. 그대로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이 유명한 주식이라면 대한민국은 치느님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종교인데. 치느님이시여. 아니 이 원인은 뭡니까? 이 식용유 대란의 원인. 그러니까요. 맛있는 치킨 튀기려면 식용유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식용유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원인은요.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워낙 이상기후 때문에 대두라든가 아니면 유채꽃 같은 경우에 작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안 좋았군요. 자, 그런데 유채꽃으로 만드는 카놀라유 그리고 대두로 만드는 콩기름 이 가격이 지난해부터 살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다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유럽 사람들이 해바라기 씨유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해바라기 씨유가 전 세계 수출 물량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해바라기 씨유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러니까 이상기후하고 전쟁이 함께 겹치면서 그야말로 식용유 대란이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는요. 네. 이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가 1년 사이에 53%나 폭등을 했다. 네.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로 식량기후, 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의 연속인데 네. 이런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우리 국내 마트에서도 1인 1식용유 제한을 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런 판매 제한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정에서 식용유가 진짜 위험하다, 뭐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대형마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식용유 사용량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이분들은 식용유 가격 오르는 게 자꾸만 체감이 되니까 혹시라도 더 오르기 전에 좀 사놓자. 그래서 식자재 공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 매장까지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할인 매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을 제한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요. 네. 식용유가 오래 보관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나 산패라는 게 있어요. 산패가 있죠. 발암 물질이 또 발생된다는 얘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두기만 하는 게 지금 대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공급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재기는 뭐 어떤 물품을 막론하고 사실 이제 지양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뭐 사놔도 쟁여둬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점들도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식용유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다른 가공식품들, 뭐 치킨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과자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쓰이는 게요. 뭐 과자 말씀하신 네, 네. 그리고 라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햄버거까지. 네, 맞습니다. 햄버거도 관계가 있죠. 그런데 식물성 기름이 심지어 화장품에도 쓰여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상당히 생필품류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걱정인데요. 문제는 식용유가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의 조짐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개발 국가가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 레바논을 타격을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베이루트 시내 한 빵가게.
일부 판매대가 비어 있습니다. 텅텅. 아예 밀이 텅텅 부족해지면서 비었어요. 케이크와 쿠키 등은 이제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기도 버겁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بتقول كانوا عايشين كل يوم بيومه يعني ما عارفين مثلا لوين رايحين او اذا نايمين على حرير ولا لا.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يعني خوفا من اللمح والطحين ينقطع 이것도 보관이 어렵죠. ما ينوجد بالسوق اكيد بيخالفوا الواحد بس ما فينا نخزن لانه ما في 그러니까 미리 사둔다 해서 얼마나 식량 사주겠어요. 중산층도 말이 안 피해갈 되는 수 거죠. 없습니다. 4kg의 고기를 살 수 있던 돈으로 이제는 200g도 살 수 없습니다. هول كلهم طلعوا حقهم 150,000 150,000 اللي هن اذا بدك 저게 25% من الحد الادنى للاجور بالبلد هلا. 자, 실제 베이루트를 가보면 레바논의 수도죠. 네. 뭐 지중해식 식단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빵밖에 없거든요. 사실 빵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저 매대에 빵이 없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상기후가 사실 식용유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곡물들도 큰 타격을 줬는데요.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진짜 심각한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석유를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해서 아예 수입을 하지 않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자, 비료라는 게 대부분 다 뭘로 만드냐? 화학 비료는 이렇게 석유나 이런 부산물들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값이 오르면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연달아 비료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오르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정말 결정적으로 비료값까지 급등해서 농사까지 짓기가 어려워지면 상황은 정말 아주 심각해질 텐데 이 러시아의 침공이 정말 제3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러시아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무기로 타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대국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식량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밀 생산량도 많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유럽의 빵 바구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 생산이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이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밀 파종을 제대로 했겠느냐 생각해 보면 방탄복을 입고 파종을 한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진짜 목숨 걸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철도망을 철저히 파괴해놨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곡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수출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 철도를 다시 복구한다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들려온 소식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비축해뒀던 밀도 네. 계속 좀 반출을 해가고 러시아 측에서 심지어 농기계도 좀 약탈을 해간다 이런 소식들이 그래요.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철도망을 비롯해가지고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세계의 식량난 정말로 더욱더 심각해지다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굶주리다가 이게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걱정되는 건 사실 지금 저개발 국가들이거든요. 이미 식량난이 시작됐고요. 이게 올 하반기가 되면 이머징, 만약에 내년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선진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정말 밀 수출을 많이 해서요. 전 세계 이 밀 수출량의 30%가 넘는 양을 이 두 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정말 크게 올랐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냐? 네. 밀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해 동안 평균 밀 가격에 비해서 지금 올해 5월달 같은 경우에 무려 56%가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UN 세계 식량 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올해 2억 7천만 명이 굶주릴 것이다. 이미 저개발 국가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사던 양을 똑같은 양인데 15만 6천 원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억 7천만 명이 기아 상황에 직면했다니 참. 아니 근데 이 밀 생산을 하는 곳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다른 네. 나라에서 만약에 생산량이 확 늘어난다면 되잖아요. 네, 늘리면 안 되나요? 네. 근데 정반대 현상이
바로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자, 전 세계에서 밀 생산 2위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봄에 진짜 121년 만에 폭염. 하필. 121년 만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한때 47도까지 간 곳도 있었다는데 문제점은요. 밀이라는 게 정말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하필이면 인도에서 밀을 수확하는 계절 이때 4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때 폭염이 계속되니까 밀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자국민 보호라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밀 수출 밀 대국이 바로 호주인데 호주는 또 홍수가 났어요. 아우. 그러다 보니 과연 밀 생산이 충분할 것인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투기 세력이 또 개입해서 밀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한번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쌀의 어떤 이 자급률도 꽤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남기도 하고요. 조금 이런 식량 대란을 좀 비켜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은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쌀 자급률이 100%에 가깝다. 최근에 조금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100%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다 보니까 칼로리 자급률을 따로 내는데 이게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게 오히려 곡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쌀 대신 진짜 빵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수퍼 곡물 이것도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여기다 잡곡까지 먹다 보니까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요? 네. 여기다가 고기 많이 먹잖아요. 아까 햄버거 얘기 자꾸만 하시는데 자, 햄버거에 고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점은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닭 이렇게 키울 때 또 여기에 사료용 곡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료도 곡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의 잣대, 이게 바로 밀 가격이거든요. 근데 밀 가격이 자꾸만 이렇게 오른다. 우리의 식탁 물가가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번 전쟁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번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 많이 들은 말들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에그플레이션.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에그리컬처, 농업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바로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 이게 에그플레이션인데요. 최근에 이 곡물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식용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자칫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당국이 최근에 뭐 하고 있느냐. 물가가 오른 걸 좀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또는 좀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른 상황이거든요. 한 최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한꺼번에 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자, 이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가계대출 우리나라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빚을 냈거든요. 혹시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집을 사거나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분들이 이제 이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정말 이제는 하나로 연결된 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그플레이션을 만들고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금리까지 올라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나비 효과라는 게 이제는 정말 일상화된 세상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제한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2010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2010년에도요. 정말 이번에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2008년에.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2009년에. 그런데 하필이면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러시아에서 엄청난 대흉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흉작 때문에 러시아에서 자국 스스로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 수출을 아예 전면 금지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밀은 절대 수출하면 안 돼. 이렇게 금지를 했더니 전 세계 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밀의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어떤 나라들이 문제였냐. 저개발 국가들이 정말 도미노처럼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때도 중동 국가였어요. 네. 이번에도 레바논이 먼저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도 중동 국가들에서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식량 풍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랍의 봄이라는 건데 네네네. 네, 아랍의 봄이 뭐였냐면 워낙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권까지 타도하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는데 반정부 시위 물결로 정말 이 전 세계가 혼란해지는 특히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흉년으로 일시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하고 이상기후가 또 이렇게 상시화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궁금한 건데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규합이 돼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좀 이게 생산량을 좀 늘려보자 이런 분위기는 좀 없나요? 그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서요. 자, 이제 무조건 뭐가 풍기가 난다 그러면 수출 금지를 해버립니다. 막아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식용유 가격이 다 오르니까 이 자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팜유 같은 경우에 네. 수출 금지 이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나라에서 시작된 그런 식량 위기가 전 세계로 자꾸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식량 무기화로 지금 현재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만 잘 살아보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식량 주권이란 말이 있었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에이 무슨 식량 주권이야 그냥 값싸게 전 세계에서 아무 데서나 사갖고 오면 되는데 맞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그게 이제 반세계화 물결이 생기면서 이 전 세계가 식량 무기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식량 주권이라는 말이 아마 자주 등장하게 될 건데요. 네. 이런 무기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만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풍기 현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식량 주권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아하. 시대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신 박종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